네,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7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오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이쌤에서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당권 관찰이죠. 자,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 담보한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넘어가면 종된 권리, 저당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종된 권리, 저당권이 주된 권리,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2번부터 4번 묶으셔서 이게 다 제3취득자고 시험에 잘 나오죠. 이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 경락인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 또는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 유익비를 제출하죠.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같은 말이 3번 우선상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초당권 요록은 그 다음을 잊지 마시라 그랬죠? 자,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모든 과목 잊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란 말이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도 이 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1차 80문제 400지문이죠. 400지문에서 이거 적어도 20번 나와요. 이건 5번, 6번 걸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5번 저당권 여력은 총괄의 원칙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6번 저당권 여력은 잊지 마시고 저당원 설정, 자 설정 이전 동그라미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판출되지 않으면 효력이 다 미칩니다. 7번 비교하세요. 저당권 여력은 잊지 마세요. 저당권자 설정 이후 동그라미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에도 다 미칩니다. 6번 설정 이전에 나왔던 7번 설정 이후에 나왔던 부합물 종물은 다 한 몸이 된 거죠. 즉 내 똥배가 나온 거예요. 다 내 똥배니까 다 미친다. 설정 이후도 다 미칩니다. 다음 8번 구문 보셔가지고 8번 구문은 문제 푸는 패턴을 딱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읽다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 동그라미 쳐요. 건물 저당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건물 저당권 나오면 항상 끝부분에 이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토지 사용권에 항상 미친다로 끝나요. 다시 패턴을 외우세요. 건물 저당권 나오면 끝부분에 항상 토지 임차권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9번도 건물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항상 끝에 뭐로 끝나요? 지상권 동그라미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패턴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했는데 건물 전세권 나오도 저 끝에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또는 지상권에 미친다 똑같아요. 여기처럼 건물 저당권 나와도 저 끝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여기도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고 똑같습니다. 그 패턴을 딱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 또는 건물 저당권 나오면 제일 끝에 토지 사용권에 다 미친다. 그 패턴을 꼭 외우세요. 10번. 10번은 제일 끝에 차임채권 동그라미 차임채권은 과실이기 때문에 원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이후만 예외적으로 미칩니다. X. 네, 11번입니다.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한 걸 외우세요. 이 분유법은 경매에서 말소 기준보다 늦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책임지는 불사신 권리입니다.
그럼 11번. 11번은 이제 경매 보이죠? 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라 1순위 저당권부터 소멸하고 이 분유법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갑은 X 건물이 1순위 저당권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권리. 그래서 을 전세권 소멸해요. 2번 저당권 소멸합니다.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건물 지붕을 수령한 정이 유치권을 살아남아요. 분유법 살아납니다. 그 병경매 신청으로 무가 매수하면 자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맞았죠. 유치권 빼고 1번 저당권부터 소멸, 전세권 소멸, 2번 저당권 소멸해서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분유법 외우세요. 근저당권입니다. 1번 근저당권 외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이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 초과 부분 채권에까지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묶어서 같은 말입니다. 3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 물상보증인 나왔죠? 그 물상보증인은 여기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틀린 것 같죠?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와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다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4번, 5번 묶으세요.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자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5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가 아니라 이게 매각된 완납시죠. 4번, 5번 말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경매 신청에서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된가는 누가 경매했는가? 근저당권자가 하면 자기 것은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경매하면 선순위 것은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계약부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이 앞글자 블락이 싸유, 불료식 낙성 쌍무 유상입니다. 매매는 요밀한 낙성 계약이고 교환은 유상 계약이죠. 임대차는 쌍무, 블락이 싸유 외워서 1초 만에 보세요. 다음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죠. 자판기 대입하라 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가능한데 그럼 자판기에서 승낙은 자판기에 동전 투입이죠.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동전 투입 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3번 3번 묶어서 3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 승낙한 때 4번은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럼 뒤에 똑같죠. 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게 된다. 다 맞았습니다. 자 5번 6번 묶으세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청약자가 뭐라고 표시 말해도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 다음에 잊지 마시라 했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됩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표시 짓거리든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6번 같은 말이죠.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항소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돼요.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도 성립하지 않게 되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7번 청약은 그 다음 처리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로 쓰면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도달 전이만 처리할 수 있어요. 8번은 격승발, 격지하 승낙 발송주의입니다.
자, 격지하강 계약은 다른 의사비가 없으면 승낙성지 발송한테 성립 맞이했습니다. 9번 10번 묶으세요. 청약자가 청약의사비시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다 도달지입니다. 계약법에서 8번처럼 격지와 승낙만 발시인지예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지.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에요.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지. 청약은 무조건 도달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능 문제입니다. 1번, 2번 묶으세요. 1번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치시고 당사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유언부담이죠. 쌍방 중에 특히 채무자에게 책임 없을 때 유언부담입니다. 2번과 비교하세요. 채무자에게 책임 있네요.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발생하면 이건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유언부담이 아니에요. 유언부담이 적용되려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일 때 유언부담이 적용됩니다. 불능 이렇게 사례를 물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불능인데 잘못한 사람 책임지고 잘못 없는 사람은 책임 안 지면 되는 거죠. 그럼 3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먼저 매도했죠.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 넘겨지기 전에 멸실했네요. 그럼 뭐가 먼저죠? 매매가 먼저고 멸실이 나중이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불능인지 알았죠?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1번 제일 그때 뭘 물었죠? 갑이 을에게 뭐뭐뭐 다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 잘못이 있으면 제일 끝에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우리 잘못 없으면 제일 끝에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앞에 태풍 동그라미 태풍은 을에게 잘못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중간에 대금지고 이걸 읽을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이 태풍은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2번은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가? 계약금은 을이 줬는데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가? 을을 잘못 없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죠? 잘못 있는가 봐야 됩니다. 2번 태풍은 또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기 때문에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답니다. 3번은 저 끝에 을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럼 을이 해지하기 때문에 갑이 잘못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못합니다. 내 앞에 갑과 실 그랬죠? 잘못했네요. 갑과 실로 주택이 전소했으니까 책임자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답니다. 제일 앞에 을과 실 동그라미 을 잘못으로 주택이 전소했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중간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을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제일 끝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을 수령지체 금 청구할 수 있죠. 을이 최초로 지체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처럼 불능이 사례 형태로 나오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간단히 풀 수 있어요. 4번 4번은 제일 끝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되는가? 4번 당사 쌍방 규칙 사유 없네요. 그럼 매수인도 규칙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10원을 줄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금 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갑은 매도인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된다. 5번은 저 끝에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권자겠죠? 주어가 채무자라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채권자가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채권자 수령지체 동란치시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6번도 제일 끝에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채권자 잘못이 있는가? 6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네요. 그럼 제일 끝에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처럼 불명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네, 이제 동시항명권입니다. 1번은 자 해제 나가리죠. 2번도 무효 나가리, 3번도 해소 나가리. 그럼 받은 거 되돌릴 때 누가 먼저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1번 해지로 인한 당사상방의 원상회복 동시에 맞습니다. 2번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 반환 후 동시에 맞아요. 3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주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 경우도 통시행관계 있다죠. 4번 전세권 소멸한 때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두 번째 가로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원 임대차 동시 임차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의무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그다음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에 있습니다. 6번 피담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는 동시에 아니죠. 피담의 채무 변제 채무자가 먼저 해야겠죠. 변제가 선이행. 그리고 근저당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채무자가 먼저 빚 갚아야 돼요. 네, 제3자를 위한 격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문제 딱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격 보여요. 그럼 보나마나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입니다. 그럼 1번 보세요.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이 대금을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병도 을에게 수익을 삽입했습니다. 그럼 이 상단 이거 꼭 외우세요. 자,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생긴 사이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에 생긴 사이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외워요. 나에게 기대도 돼.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에게 대대하지 않아. 나 그에게 대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도 돼. 여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을은 자 가로쳐봐요. 갑과 병의 사이의 채무 부존재의 항변으로 가로. 이건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대가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나 대대하지 않아. 이었죠? 그래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나 대대하지 않아. 대가관계 대대하지 않아. 자, 2번과 비교하세요. 1번이 묻고세요. 2번 갑이 소유권 등기를 지체합니다. 갑이 누구에게 소유권 등기를 지체했죠? 을이죠, 을. 그럼 이게 기본관계네요. 갑과 을 관계가 기본관계. 낙약자는 기본관계로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을에게 갑이 소유권을 지체 넘기지 않죠. 그럼 을도 돈 안 줘야겠죠. 나도 돈 못 주라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저렇게 해지할 수 있는가? 주어가 병이네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을의 채무를 의미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이행한 급부 판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4번 을이 갑의 채무를 의미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믿지 말아서요.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 판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죠. 갑에게 청구합니다. 을이 병에게 급부를 했더라도 원상회복은 갑하고 해야 돼요.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그래서
우리 병에게 뭔가를 줬더라도 병에게 반환 청구 못하고 갑에게 해야 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5번 갑이 의뢰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의뢰에게 병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는 갑이에요. 근데 병은 의뢰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 채무불이행이란 우리 병에게 돈 안 준 거죠. 그럼 병은 의뢰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돈 안 줘서 병은 손해가 생깁니다. 병이 해지는 못해요. 해지는 여기처럼 갑이 합니다. 그럼 병은 의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번 갑은 병 동의 없이 맞아요. 의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갑과 의뢰했죠. 해제 취소는 갑과 의뢰합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라 병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번 수익자 병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권 없다 했죠?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3번 아까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돼. 3번 나 계약자는 기본관계 생계 사이로 태양할 수 있다. 나에게 기대도 돼 맞았습니다. 아무튼 이건 에옷으로 더 뜨개도 맞춰야 돼요. 4번 요약자는 잊지 말아야 했고 수익자 동의 없이 병 동의 없이 낙약자 이행불능으로 해제 취소해서 아까 있다 그랬죠? 병 동의 필요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이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묶어서 1번,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1번 자, 계약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다음 이 말 잊지 마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말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지금 합의 없죠. 특약 없죠.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2번 매도인은 이것도 잊지 마세요.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받은 일 없어 이자 가할 의무도 없습니다.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이 따르기 때문에 특약 없는 한 여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3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든 법정 해제든 제3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되니까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맞습니다. 4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물었어요. 4번 자,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네요. 그리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받아가네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 법원에 맡겨두고 매수인이 그 돈 받아가고 매도인은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계약을 깨자는 거라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상대방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6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요. 채무자가 즉 일방이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럼 상대방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배째 해지할 수 있습니다. 7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권자가 매수인을 말해요. 동신관계는 자신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쪽은 이행 불능, 죽어도 이행 못합니다. 죽어도 이행 못해요. 다른 상대방은 동신관계 있더라도 자신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8번 군 묶으세요. 해지의 불가분성, 전원에게 해야 되죠. 8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이면 잊지 마시고 그중 1인이 되어야 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9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여러 명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불가분성이죠. 다음 해제의 3자가 보호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세우세요. 해삼 등기,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이해관계인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삼 등기,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채권은 등기 모드에 보완된다는 거죠. 10번은 끝에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 채권 동그라미 채권 본 순간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피보존 권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뭐 처분금지 가처분 몰라도 돼요.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채권은 본 순간 등기 못하니까 해제의 3자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11번도 해제 소급표로 보호되는 3자인가? 또 채권 동그라미. 채권 본 순간 해제 3자 아닙니다. 채권 X. 12번도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3자인가 물어서요. 12번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무엇을 가압류했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등기단 말이죠. 등기했기 때문에 해제의 3자에 해당합니다. 13번도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3자인가? 그럼 등기했는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 가압류. 무엇을 가압류했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했으니까 3자에 해당합니다. 12번 똑같아요. 무엇을 가압류? 12번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고 여기도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등기했단 말이라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세요. 해삼 등기. 채권은 X입니다. 네,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종계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아주 쉽고 재밌고 우주 최강 악리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악리법 파이널 특강을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A4 24페이지 분량으로 민특법까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